이게 금액의 차이 때문에 저는 이 법인은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렸고 앞서서 말씀드린 케이스 1은 추천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 부동산에 대한 승계는 이 부동산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이다, 부담부 증여다 이런 컨셉만 갖고 접근을 하셔서는 안 돼요. 자산의 형태, 부모님들께서 이 자산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자산으로 모든 자산들이 형성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부모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고은경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은경입니다. 요새 그 임대사업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임대 사업자 분들께서 이제 자산을 승계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방법인 현물 출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세법 개정안에 좀 뭐 모호한 그 개정안이 나와서 네네. 예,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주제이자 이제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전화 주시면 현물 출자 법인 전환 양도세 2월 과세가 올해까지라고 하는데 맞나요? 먼저 물어보시고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세법 개정안 어떤 걸 보고 이렇게 문의 주시는지 요거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나와 있습니다. 양도세 2월 과세 적용 요건.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 시행령에 양도세 2월 과세 제한된 그 업종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사례. 그리고 부동산 승계 전략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한 페이지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내용에서 이제 개정안이 중소기업 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이제 제외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걸 보시고 그러면 우리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 내년에는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고 해서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 조세특례제한법 32조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이 내용을 보시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2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전제는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하는 거고요. 이게 다만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문구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인세 2월 과세가 안 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면 소비성 서비스업, 거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소비성 서비스업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 법인 전환에서 이 2월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소비성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호텔업, 여관업, 그리고 일반 유흥주정업, 우리가 생각하는 좀 주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오락, 유흥, 마사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임대 사업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제 일부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제 이 부동산 임대업이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가 되고 소비성 서비스업의 카테고리에 포함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우리 그 조세특례 제한법상 이 양도세 2월 과세 규정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인 거죠. 그렇죠.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 네네. 근데 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서 쓱 들어가고서는 확정된 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내년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이 시행령은 또 아주 빠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바뀌기 때문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들 지금 움직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도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어차피 할 거면 네. 지금 취득록세 한 번 내더라도 해놓으면은 양도세 일과세라는 거는 사실 세금을 많이 줄여주잖아요. 네, 많이들 미루어 오셨던 숙제였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법이 개정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숙제를 이제 해야겠다라는 이제 대표님들께서 많이 의뢰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인 전환을 했을 때 내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고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적용 무조건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임대용 부동산을 매각하신다거나 또는 이 출자 지분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2월과세 적용받았다는 것을 이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2월과세를 받으셔서 법인 전환을 하신다면 5년 이내에는 이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법인 전환하는 거는 그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으로 변형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랑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매매가 이루어졌으면 개인 사업자였을 때 취득했던 그 취득가, 그리고 이번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법인으로 출자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법상으로는 지금 그 2월가세 해주겠다. 나중에 법인에서 팔 때 이렇게 내게 해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세금이 네. 줄어드는 거죠. 저는 사실 현물출자 법인 전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승계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 뒷단에 이제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문의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게 대표님,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대표님의 자산의 형태의 변화일 거지 이거는 승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하셨을 때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서울 소재의 임대 사업자였고요. 한 204억 정도 간평을 해보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를 이제 부동산 임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이제 요거는 자산이 204억 그리고 부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본 204억인 이런 재무제표가 구성되는 임대 법인으로 바뀌게 되죠. 이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의 과정에서 법인 전환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취득세, 이곳은 이제 서울 소재였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이 돼서 한 18억 정도, 거의 19억이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워낙에 취득가가 낮았기 때문에 49% 정도 이상 되는, 그래서 64억 원이란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물론 이게 2월과세 되기 때문에 이거를 주식으로 좀 전환하시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다른 곳에서도 상담 받으시고 오셨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뭐 양도나 증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서 이제 2월과세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채가 0원이지만 5년 뒤에는 자산은 204억 똑같지만 부채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 양도세 2월과세 된 부채가. 그러면서 이 부모님의 자산은 140억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상속이 개시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때는 204억, 뭐 부동산 지가 상승을 제외하고도 204억에 대한 거의 50%의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5년이 지나고 나니 자본이 140억이 되면서 70억 정도의 그런 상속증여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억 정도에 대한 상속 과표가 빠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세금은 이제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저는요, 여기 상담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요, 우리는 이거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왜요? 그 이유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상속 증여로 가셨을 때와 현물 출자 법인 전환하셨을 때 제가 상속세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합산 과세되는 것을요. 부동산으로 갖고 계셨던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제 형성되었을 때는 204억인데요. 이게 현물 출자 법인 전환했을 때는 우리가 뭐 5년이 지난다고 하면 이게 140억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재산 가액도 204억 대 140억이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거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제 뭐 제가 사전증여재산 이런 거는 빼겠습니다. 이게 상속증여가 발생됐을 때 상속세를 저희가 이제 산출하는 이제 폼인데요. 상속재산 가액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금융재산 이런 것도 제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괄 공제했고요. 배우자 공제를 이제 30억 다 맥스로 한번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상속세 과세 표준 금액은 169억이고요.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105억입니다. 적용 세율 둘 다 마찬가지로 50%이고요. 산출 세액은 79억 그리고 47억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상속세 준비액도 항상 고려하면서 생각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 79억이라는 이 상속세를 자녀분들이 한 번에 낼 이 재원이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연부연납을 한다 해도 뭐 7, 8억씩, 10억씩 이거를 매년 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또 이분들도, 자녀분들도 또 소득세를 내고 이거를 재원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배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이렇게 했을 때 79억, 47억 그러면 이게 맞지 않나 싶지만 만약에 우리가 아무 행위를 하지 않으시고 이분이 가신다고 하면 이제 취득세가 발생하겠죠. 자녀분들. 근데 여기는 서울에 있는 소재하는 부동산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현물출자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되면 18억이라는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게 상속증여로 갔을 때는 3.1% 정도에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도 상당 금액이 차이가 나죠. 취득세만 거의 뭐 10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러네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과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내가 양도세는 2월 과세라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속증여로 갔을 때는 이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속증여 받고 자녀분들이 바로 매각하시더라 해도 이 차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개념이죠. 하지만 현물출자 법인 전환은 말씀드렸듯이 2월 과세입니다. 언젠가 부모님께 상속증여 받은 이 부동산을 매각하실 때는 물론 자녀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세금이 아니고 이 법인에서 내는 법인의 양도소득세기는 하겠지만 64억이 되살아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저는 이건 참 조삼모사 현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상속세, 취득세, 양도세 이를 합산해 보니 한 83억 정도 들고요. 추후에 이제 양도했을 때까지 생각을 하면 128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양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네. 상속증여로 가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양도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때는. 그랬고요. 저는 이제 이 대표님께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상 요 다음 페이지 보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 소재 현물출자 법인 전환 의뢰건이고 여기는 증인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자산 평가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116억. 여기는 부채가 7억 있었고요. 그리고 임대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런 형태의 재무제표 구성이 될 거고요. 법인 전환 비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9.4억 원 예상되고요. 양도소득세 한 26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됩니다. 5년이 지난다고 하면 뭐 부채 들어간다고 하면 자본이 116억짜리가 83억이 되죠. 이게 금액의 차이 때문에 저는 이 법인은 진행을 하는 걸 추천드렸고 앞서서 말씀드린 케이스 1은 추천을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 부동산에 대한 승계는 이 부동산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다, 부담부 증여다 이런 컨셉만 갖고 접근을 하셔서는 안 돼요. 자산의 형태, 부모님들께서 이 자산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자산으로 모든 자산들이 형성되어 있으신지, 그리고 부모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자녀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승계를 받을 자녀들의 그 자산의 형태는 어떤지, 그리고 자산의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사실은 소재지는 어떤지 이 취득세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첫 번째 케이스는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케이스는 이 취득세를 이 중과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녀분들의 자산의 형태 중에 주식을 갖고 있는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취득세를 중과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자산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좀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추천을 드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상속받을 그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네.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에 네, 따라서도 솔루션이 달라진다. 네,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도 좀,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 답이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다양한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상담을 받으실 때도 어떤 솔루션으로만 접근이 아니고 대표님의 전체적인 자산을 좀 보시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리고 이 가치가 상승할 부동산인지 그렇지 않을 부동산인지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하시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현물출자 법인 전환이 답이 아니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이 부분입니다. 부동산 승계 전략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의 연세 그리고 부모님의 자산 규모 그리고 부모님의 자산의 형태 그리고 승계 부동산의 소재지 그리고 자녀의 수 자녀의 자산 규모와 형태 그리고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으로 자녀 간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걸 해줬을 때 사실은 이 지금 보통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부동산 건들이 100억, 200억, 300억, 크게는 1000억까지도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보는 게 이게 상속이 개시가 되고 나서는 유류분 청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이 자산을 사실은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좀 딱한 자식은 좀 더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또 자녀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좀 더 주고 싶으실 때는 이 부동산 자산을 주식으로 바꿔서 주시던 부동산 자산을 부동산으로 주시던 부동산 자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주시던 이런 자녀 간의 관계에 어떠한 분쟁이 생기지 않게끔 거기까지도 좀 고려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방법으로는 올 상속으로 가는 게 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로 가는 것들 이것들은 이 방법은 이제 부모님의 연세를 제가 보면서 좀 컨셉을 잡아드리는데요. 이제 올 증여로 가는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그게 이제 참 리셋되는 게 작지 않은 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증여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 이것도 케이스마다 고려 충분히 해보실 만합니다. 더불어서 부분 증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비싼데 건물이 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소득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부모님의 자산이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현금성 자산도 커지는데 그거를 적은 금액으로 좀 분리시켜서 미리 이렇게 좀 나누어서 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분 증여가 아니라 부분 양도의 방법도 있는 거고요. 또 오늘 좀 포커스 맞춰서 말씀드렸던 법인 전환, 주식으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은 특히나 법인 전환은 이거는 자산 형태의 변화인 거지 승계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꾸고 나서 이제 부동산을 주식으로 바꾸고 나서 이를 어떻게 자녀에게 승계할 건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녀분들의 수나 규모나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양도세 2월과세 적용에 대한 규정은 참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라고 하면 서둘러서 좀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데 사실 지금도 빠른 시간은 아니고요.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했다라고 하시면 빨리 상담 받으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되 검토를 했을 때 오히려 그 현물투자 법인 전환이 답이 아니실 수 있거든요. 꼭 답은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